워런 버핏을 밀어내고 세계 7위 부자에 오른 앨런 머스크, 인텔 제치고 미국 반도체 기업 최강자에 오른 엔비디아, 전 세계 인구 절반에게 무료로 인터넷 지급하는 구글의 서비스, 아마존 한판 붙자, 월마트의 구독 전쟁 참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몽하. 이번 주 놓쳐서는 안 될 뉴스를 다루는 시간 몽찌 위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역시 기술주 위주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상승하며 마무리를 했고요. 7월 12일 기준 올해 나스닥 ETF는 약 25% 상승하며 S&P 500, 다우 지수 대비 격차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이 앞서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바로 테슬라 때문이겠죠. 나스닥 지수에 포함된 테슬라가 이번 한 주만 무려 27.8% 상승하였고요. 올해만 269% 상승, 최근 1년 수익률 기준 무려 546%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면서 경이로운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 1,500달러를 돌파하였는데요. 저희 위클리 몽찌 이전 영상에서 테슬라 1,000불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다뤘었는데 그게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제가 남편 몰래 테슬라 한 주를 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테슬라가 1,400불, 1,500불을 돌파하면서 다들 제 채널에 와서 많이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고기 먹어요 여보. 여기 이 표는 테슬라가 주요 가격을 돌파하는데 걸린 기간인데요. 테슬라가 900불을 돌파해서 1000불에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이 127일이었지만 1000불에서 1100불 가는데 걸린 기간은 21일, 1200불, 1300불, 1400불을 넘어서 1500불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은 총 2주가 채 걸리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테슬라는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도 늘 주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 왔죠. 불과 몇 년 전 200불에서 400불 사이에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일 때도 항상 버블이다, 주가는 말도 안 된다 라는 소리가 따라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핫팬츠도 나왔잖아요. 테슬라 버블, 고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도 주가 하락에 베팅, 즉 숏을 하니까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이번 주 숏 세력들을 비꼴 용도로 숏 팬츠를 내놨다고 합니다. 제가 기념으로 하나 갖고 싶어서 테슬라 공식 온라인샵에 들어가 봤는데 전 사이즈 품절이더라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테슬라 주가 급등에 따라서 하락에 베팅하는 숫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오르자 숏,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주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테슬라 팬들을 위한 이런 티셔츠도 판매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물론 공식적인 판매는 아니고 앞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듯 보이지만 이렇게 뒤에 급등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반전이 있는 재밌는 티셔츠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오르다 보니까 테슬라 주식을 20% 이상 들고 있는 앨런 머스크는 현 시점 전 세계 부자 7위에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앨런 머스크가 워런 버핏을 뛰어넘었다라는 기사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내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도 현재 전 세계 부자 10명 중 무려 7명이 테크 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그야말로 기술주 전성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7위 앨런 머스크가 올라있는 게 보이고요. 10위로 내려앉은 워런 버핏의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워런 버핏은 하필 이번 주에 약 29억 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기부해서 순위가 내려간 곳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현 시점 미국 상장 기업 중에 벌써 테슬라가 16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에 이어서 테슬라가 16위에 올라와 있는 게 보이고요. 우측엔 올해 주가 상승률인데 무서운 속도로 순위를 높여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과연 테슬라가 몇 위까지 오르게 될까요?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니오 역시 이번 한 주만 59% 가까이 상승하면서 올해 주가 상승률로 약 272% 기록하면서 269% 상승한 테슬라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테슬라 개별주만의 이슈가 아니라 관련 테마주들로의 자금 유입, 관심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그래픽카드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가 수십 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인텔을 넘어섰는데요. 7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인텔을 넘고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인텔이 거의 30년 동안 반도체 기업 1위 자리를 지켜왔죠?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올해만 78% 상승하면서 장기간 횡보하고 있던 인텔을 뛰어넘게 된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하얀색 엔비디아 주가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던 인텔의 시가총액을 따라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 기준으로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다음인 3위로 올라섰습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위의 자리까지도 올라설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저의 최애 주식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세가 확실한 게임, 데이터 센터, 상업용 디자인 부문, 거기에 자율주행 부문까지 본격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주목할 만한 순위 변동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간편결제, 간편송금의 대명사 미국의 페이팔 아시죠? 이 페이팔이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미국의 2대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치며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1위 은행인 JP모건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또한 미디어 스트리밍 부문에서는 올해 들어서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아주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파란색 디즈니와 빨간색 넷플릭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 넷플릭스가 가파르게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신흥 강자들이 전통 강자들을 뛰어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인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드디어 풍선으로 인터넷 공급하기 프로젝트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7월 7일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약 7년 만에 상용화에 성공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약 75억 인구 중에 절반에 달하는 38억 명은 여전히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글뿐 아니라 이런 페이스북이나 스페이스X,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오지 지역에 인터넷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풍선 모양의 장비를 띄우는 구글의 프로젝트 루는 성층권에 무선 인터넷 장비를 탑재한 대형 기구를 띄워 인터넷 오지까지 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아래 사진처럼 부푼 상태에서 측정하면 테니스 코트 크기급의 사이즈로 한번 발사하면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외부에 동력 없이 약 100일 이상 상공에 머물면서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역할 마치고는 낙하산을 활용해서 지상으로 돌아와 재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 역시 AI, 인공지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고도나 위치를 조정하고 비행 위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풍선 하나가 기존 기지국의 약 200배 면적을 커버한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혁신적인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비슷하게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스타링크라는 인터넷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둘의 큰 차이점은 높이입니다. 스페이스X는 고도 500에서 1200km의 말 그대로 우주 연결에 주목하고 있고요. 구글은 그보다 낮은 20km 부근의 성층권에서 프로젝트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설레기도 하고 아주 두렵기도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약 1.5억 명이 쓰는 아마존의 구독 경제에 전통 유통 강자 월마트도 도전장을 냈는데요. 연회비 119달러인 아마존 서비스보다 약 21달러 저렴한 연 98달러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구독형 서비스를 올 7월 말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월마트는 당일 주가가 약 7%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월마트는 이미 작년부터 배송 무제한 서비스, 당일 배송 등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예 월마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새롭게 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던 배송 무제한 당일 배송 서비스에 주유소 이용 할인, 심지어 약국에 줄 안 설 수 있는 혜택까지, 그러니까 월마트가 할 수 있는 짜잘한 서비스는 모두 이 구독 패키지에 넣어서 어떻게든 회원을 늘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올 초 실적 발표 때 월마트의 전체 매출은 8% 증가했지만 그 내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온라인 매출이 약 74% 급증하는 등 월마트 내부에서도 이 전자상거래 성장세에 대한 대응을 더욱 본격적으로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40%에 달하는 아마존을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점유율 5%에 달하며 미국 내 5천여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전 세계 기업들이 업종 형태 불문 구독 경제에 뛰어드는 모습이네요. 네,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도 이번 주 구독 플랫폼 준비 루머, 관련 구인 공고 등의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였고요. 한국에서도 네이버가 이미 6월 1일부터 월 4,900원의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런 구독형 서비스들이 중장기적으로 해당 기업들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위클리 몽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몽바!